올봄 캠핑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이번 박람회 꼭 놓치지 마세요. 2024 캠핑 앤 피크닉 페어가 2월 29일 목요일 오늘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 뭐 볼 거 있겠어? 생각하셨던 분들 크게 후회하실걸요. 이번에 작정하고 나온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직접 오픈런에서 다녀온 이번 캠핑 페어, 모르면 안 보이는 신상 아이템 위주로 오늘은 10개 브랜드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이나츠가 캠핑 박람회에 나올 줄이야. 스노우피크 출신의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요즘 엄청 핫한 브랜드죠. 디자인은 예쁘면서 가격은 합리적이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번 박람회에는 아직 일본에서도 판매하지 않은 쿠쿠1 그리고 쿠쿠2가 전시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 봤습니다. 먼저 작은 사이즈인 쿠쿠1입니다. 상세 스펙에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 이너 텐트가 포함된 가격 48만원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격 진짜 좋죠? 전체적으로는 터널형 텐트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운데 솟은 부분에는 Y자 폴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스노우피크의 랜드네스트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직 샘플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내부로 들어오면 이너 텐트가 깊고 크게 제작되어 있어서 전실은 크게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이너 텐트 내부에서 좌식용 생활을 하기에는 편리해 보입니다. 이너 텐트를 열어보니까 내부가 상당히 커서 어른 3-4명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양쪽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총 3개의 벤틸레이션이 있네요. 다음은 좀 더 큰 사이즈의 쿠쿠2입니다. 왠지 출시되면 이 제품이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이너 텐트 포함 가격은 72만원입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쿠쿠1은 전면에 메쉬망이 따로 없었고 측면에도 메쉬망은 따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하단 스커트 또한 없었습니다. 반면에 쿠쿠2는 하단에 스커트도 있고 전면과 측면에 메쉬망도 있어서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Y자 폴대가 들어간 부분이 이 텐트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출입구 부분은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하는 반면에 내부에서는 165cm인 제가 일자로 섰을 때 여유 공간이 조금 남아있어 동선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쿠쿠1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너 텐트가 상당히 크게 제작되어 있어서 공간감이 느껴지는데요. 양쪽 측면에 벤틸레이션이 있고 텐트 스킨 본체에도 좌우에 벤틸레이션이 하나씩 제작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벨크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단에 플라이도 있는 것 같네요. 현장에는 올해 출시되는 기모그라는 제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의 로로라는 텐트에서 고깔 부분만 뺀 듯한 디자인이고 가격은 이너 텐트 포함 105만원입니다. 뒤에 있는 로로랑 비교해도 크기가 꽤 큰 편이죠. 사선으로 떨어지는 폴대를 따라 스킨을 올리면 엄청난 개방감을 자랑하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이너 텐트가 상당히 개방감 있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까지 총 8개의 벤틸이 있어 필요에 따라 조율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서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앉아있을 때 좌우 그리고 전면으로 보여지는 뷰는 꽤 괜찮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크기의 부스를 자랑하는 카즈미 아웃도어입니다. 곧 타프가 필요한 계절이라 와일드필드 옥타곤 타프가 제일 처음 눈에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커서 가족 캠핑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시선을 사로잡은 텐트 노바돔입니다. 가로 세로 4.5m의 돔 형태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아주 크게 디자인해 놨는데요. 어느 각도에서나 바깥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단의 출입구가 높이 파여 있는 경우에는 우중시에 비가 안쪽으로 들이칠 수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공간감을 한번 볼까요? 역시 내부에서 바라보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4개나 있어서 하늘을 조망하기에 좋을 것 같고, 다른 텐트랑 다르게 메쉬망이 굉장히 촘촘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야침을 2개 놓고 생활해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테일도 참 좋았는데요. 이너스커트의 끝부분을 메쉬로 만들어서 결로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너스커트도 버클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뒀습니다. 소재는 면온방인데 조직감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폴대와 버클을 연결하는 부분도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무게에 비해 패킹 사이즈도 적당한 편입니다. 다음은 벤투스라는 이름의 대형 거실형 텐트입니다. 4, 5인 가족이 넓게 사용하기에 좋을 텐트를 찾고 계시다면 이 텐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색상을 살펴보면 차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색상은 약간 더 회색이 껴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폴대 굵기가 두꺼운 편이고 특히 상단에 리치폴이 3개나 있어서 바람에 굉장히 강할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거실형 텐트를 고를 때는 내부의 폭도 중요한데요. 이 텐트는 4m의 광활한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감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너 텐트가 상당히 높고 크게 제작되어 있는데 워낙 공간감이 좋아서 답답해 보이지는 않네요. 카즈미에서도 에어매트를 출시했는지 사이즈에 딱 맞는 에어매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베스티브를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깔끔하게 지퍼로 연결할 수 있어 일체감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나온 미니멀 웍스입니다. 이미 유명한 텐트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신제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뚜띠라는 모델의 큰 대형 쉘터인데요. 무려 가로 길이가 7.6m, 세로 4m, 높이는 2.2m의 엄청나게 큰 대형 쉘터입니다. 앞에서 바라봐도 엄청난 공간감이 느껴지는 이 텐트는 옆으로 봤을 때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되는 형태의 마치 쉘터쥐를 2개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부로 들어가니까 상단에 있는 벤틸레이션도 크기가 커서 엄청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아직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양쪽 오링을 통해서 이너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몇 가지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텐트는 대형 돔 쉘터 빅볼 R입니다. 폴대 9개가 들어가는 대형 쉘터로 가로 세로 크기는 5.5m입니다. 3가지 컬러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 오렌지 컬러가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다가 실제로 처음 봤는데 공간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까 높이가 높아서인지 공간감이 무척 좋았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벤틸레이션이 곳곳에 있어서 환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출입구 부분은 TPU 창으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스피크도 오랜만에 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대형 텐트 강자답게 가족 단위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퍼시기로 유명한 퍼시픽 오션 텐트가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소개되었는데요. 기존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면의 TPU 창이 완전히 탈부착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있고 측면에 있는 처마 윗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큰 메쉬망이 2개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늘을 조망하기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메쉬망 퀄리티도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이렇게 이너 텐트를 좌우 필요에 따라 절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면은 이렇게 바닥에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좌우로 분리되어 있는 이너 텐트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 필요에 따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패킹 사이즈는 큰 편이지만 전실이 길게 빠져 가족 단위로 캠핑하기에 적합한 텐트로 유명하죠. 이렇게 야침을 두고도 좌우로 남는 공간이 많아 필요에 따라 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텐트는 뒷부분 창문도 2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퍼는 스킨이 연결되어 있어 벤틸레이션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두 번째 지퍼를 올리면 스킨과 완전히 분리되어 롤업하면 창문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호랑이 2마리란 뜻의 버미 목공소 와디즈에서 곧 펀딩 예정인 테이블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CP550이라는 테이블인데요. IGT 테이블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킹 사이즈는 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색상이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색상은 이렇게 밝은 컬러까지 총 2가지네요. 상판은 필요에 따라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중간 선반과 바닥의 다리 부분은 동그란 부분으로 조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한다고 만져보는데 제품의 마감이 정말 훌륭하네요. 테이블과 높이를 맞춘 쉘프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상판은 이렇게 통으로도 만들 수 있고 뚫려있는 상판으로도 교체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건 높이 400에 맞춘 작은 사이즈고 중간 480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3월에 와디즈 펀딩 시작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그라운즈입니다. 작년 봄 박람회 때 이 검은색 색상의 하프문 쉘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3가지 크기, 3가지 컬러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의 텐트는 다른 회사에도 꽤 있는데 색감은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텐트는 상단에 커다란 원형 벤틸레이션이 여러 개 있어 개방감이 정말 좋은데요. 측면부도 TPU 창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이번 박람회 때 3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 회사 바로 옆에 텐트 공장이 있어서 AS를 맡기면 아주 빠르게 수리된다고 하네요. 대형, 중형 텐트는 여자 혼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이 소형 텐트 디자인은 여자 혼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돔 형태의 쉐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폴대보다 2개 정도 줄어들어 설치가 쉬워 보이고 무엇보다 가격이 49만원. 요즘 텐트 가격이 비싼데 이 정도면 정말 혜자입니다. 폴대가 살짝 얇은 느낌이 있고
출입구에는 지퍼가 2개 있는데 안쪽 지퍼는 스킨을 여닫는 용도, 바깥 지퍼는 TPU 창을 체결하는 용도입니다. TPU 창은 양쪽은 지퍼 체결, 위쪽은 벨크로, 아래쪽은 뚫려있는 디자인이네요. 야전 침대로 유명한 마운트 리버에서 이번에 새롭게 쉘터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오픈 쉘터 F4. 가로 4.7, 세로 3.1, 높이 2m의 중형 쉘터로 가격은 옵션 포함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보니 컬러가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루 색상은 이렇게 투톤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천을 덧댄 부분이나 마감이 상당히 견고해 보였고 양쪽 출입구를 업라이트 폴로 올리면 따로 타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개방감입니다. 특히 상단에는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아주 크게 설치되어 있어 개방감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줍니다. 텐트 디테일은 가방에도 있죠. 이 텐트는 상단이 메쉬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우중 캠핑 후 철수할 때 환기에 용이해 보입니다. 이너스커트 안쪽은 결로가 빠져나갈 수 있게 메쉬로 제작되어 있고 측면 하단에 큰 포켓이 있어서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킨 소재가 살짝 얇은 감이 있네요. 앞면과 뒷면에 버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붕을 덮는 플라이도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니 양쪽 모두 이너 텐트를 걸 수 있도록 오링이 있었고 드나들 때 발이 걸리지 않도록 이너 스커트를 바닥에 착 밀착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체 구성품이 전시되면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까지 박람회에서 와이드코트 구매 못했던 거 아시죠? 이번에 물량이 풀려서 와이드코트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은 박람회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에서 만나기 힘든 브랜드 콤마9입니다. 하이엔드급 테이블을 제작하는 회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에 정말 많은 테이블 라인을 다 전시하고 있어서 구경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박람회 때 처음 공개한 마카오란 라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4개 모양의 테이블을 각각 또는 같이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라인인데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조립하는 테이블의 개수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조립하는 모양도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조립할 때는 이렇게 홈에 끼워 사용하면 되는 거라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반원 테이블 2개, 사각 테이블 하나로 이렇게 큰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IGT 테이블을 연결해서 닷지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네요.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서 세팅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앞서 보여드린 아이보리와 블랙 외에 카키와 옐로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모아입니다. 작년에도 핫했던 인어프 조명이 카키 컬러로도 출시되었네요. 그리고 아직 정식 출시되진 않았지만 올 여름을 겨냥해서 3가지의 서큘레이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크기도 커지고 성능도 좋아져서 올여름 서큘레이터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 제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 라인입니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비치 텐트는 해변가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상단과 측면이 막혀 있어 유용해 보였는데, 특히 출입구 스킨이 바닥으로 열려 있어 돗자리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양옆을 잡아당겨 텐트로 만들 수 있는 그늘막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무엇보다 동계에는 이너 텐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내부는 성인 2명이 여유있게 누워있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감입니다. 야전 침대용 모기장 텐트도 선보였는데요. 야전 침대 설치하기도 힘든데 그 위에 코트 텐트까지 설치하려면 사실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 모기장 텐트는 그대로 던지기만 하면 완성돼서 저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해 보이네요. 앞뒤로 길이감도 충분히 있어서 키 크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성인이 누워있을 때 머리가 향하는 부분은 높이 솟아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도 않네요. 오늘 직접 돌아보고 소개해드린 10개 브랜드 중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번 박람회는 구경할 게 많아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람회에 참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